안녕하세요. 박규성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기능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를 수정하는 기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회원가입을 잡아지기의 패스워드로 이렇게 회원가입을 한 친구가 있고, 로그인을 했을 때 그러면 잡아지기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하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죠. 이제 로그아웃 기능도 개발을 끝냈고요. 개인정보 수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정을 클릭했을 때 아직 링크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죠. 개인정보 수정을 여기 form.jsp 회원가입인데 수정은 업데이트 언더바 form.jsp 이렇게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고 form.jsp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놈을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업데이트 언더바 form.jsp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작하죠. 근데 여기 회원 가입이고, 자 이제 회원 개인정보 수정에서는 여기에 값들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보여주고, 거기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만 수정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빈 입력 폼이 있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 뭐 이름,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회원 가입할 때 입력했던 값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 같은 경우에 수정할 수 없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처럼 입력 폼이 아니라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 정보를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업데이트 언더바 form.jsp를 뭔가 정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로그인한 세션에 저장했던 사용자 아이디 정보를 얻어온 다음에 유저 DAO를 통해서 유저 객체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HTML에다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JSP에서 자바 코드, 즉 스크립틀릿을 사용하지 말자는 거였잖아요. 지금 저희가 좀 전에 구현하려고 했던 기능을 구현하려면 여기 스크립틀릿을 통해서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아이디를 얻어오고,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얻어온 다음에 유저 DAO 생성하고, 이런 코드들이 이렇게 이런 코드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희의 바램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현할 경우에 너무 JSP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코드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향했던 바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업데이트 언더바 form.jsp 접근하기 전에 먼저 서블릿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 전에 제가 구현했던 사용자 아이디를 통해서 유저 객체를 반환하는 부분을 서블릿을 통해서 구현한 다음에 서블릿에서
JSP에다 유저 객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JSP는 서블릿에서 전달했던 그 데이터를 받아서 그냥 뿌려주기만 하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접근할 때 여기서 접근할 때 JSP로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블릿을 먼저 접근한 다음에 JSP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업데이트 폼으로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데이트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폼으로 가는 유저 서블릿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웹 서블릿 하고 이름은 컨벤션을 한번 볼까요? 유저스에 세이브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유저스에 업데이트 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폼하고 익스텐즈 http 서블릿.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사용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데이터를 조회해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죠. 사용자의 세션을 얻어오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션을 리퀘스트해서 get 세션 해서 이렇게 얻어올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겠습니다. 로그인 할 때 어떤 키값으로 전달되는지. 로그인이 성공하면 지금 여기 보면 유저 아이디라는 키값으로 전달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드 코딩 돼 있으면 다른 곳에서 이 그 세션의 키값을 유저 아이디를 얻어올 때 여기 보면 중복도 물론 발생하고 이 값을 우리가 소스 코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의 상수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리팩터에 가서 보면 오른쪽 클릭하시고 여기서 상수로 뽑을 수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 자동으로 유저 언더바 아이디로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세션 이런 식으로 세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저 아이디라는 걸 인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곳에서도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if 오브젝트가 널이 아닌 경우, 만약에 여기서 널인 경우다, 이 값이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response.send redirect 그냥 뭔가 그 개인정보 수정 화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루트로 이동을 해버리고 바로 그냥 메서드를 종료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가 널이 아닐 때 유저 아이디를 이렇게 얻어올 수 있는 거죠. 캐스팅을 통해서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유저 아이디가 반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버깅을 위한 메시지도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유저 객체를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건 얻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저 DAO 유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저 DAO 점 이렇게 하면 유저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죠.
여기도 아마 SQL 익셉션 때문에 SQL 익셉션이 을 무시할 수 있도록 트라이 캐치로 잡겠습니다. 코드를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네요. 이 익셉션 처리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용자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가져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용자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업데이트 언더바 폼.jsp 여기에다가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전달하기 전에 여기에다가 리퀘스트에 데이터를 담아 놓으면 이 리퀘스트에 담긴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 언더바 폼.jsp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포워드 방식, 이제 포워드 방식으로 rd. 포워드 해서 이렇게 포워드 방식으로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서블릿에서 JSP로 이동을 하면 리퀘스트에 담겨 있는 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리다이렉트 방식으로 만약에 페이지를 이동하게 되면 리퀘스트에 담긴 데이터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걸 앞에서 강조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달하면 이제 업데이트 언더바 폼.jsp에서는 원래는 이런 코드들이 JSP의 코드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서블릿이 그 역할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업데이트 언더바 폼.jsp에서는 유저 데이터가 이미 전달이 됐다는 가정하에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원가입이 아니라 개인 정보 수정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자, 먼저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여기 밸류에다가 그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할 때 여러분들이 JSP의 익스프레션 랭귀지 ELE라고 하는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쓸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처음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현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유저로, 자, 잘 보십시오. 유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 언더바 폼.jsp에서 유저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근데 유저 객체 안에 이 네임을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접근하는 방법은 유저.name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을 갖고 오고 싶다. 그럼 유저.이메일을 갖고 오면 돼요. 자,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서버를 재시작을 우선 좀 하고요. 자, 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탑.jspf 여기서 조금 전에 저희가 JSP로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서블릿으로 먼저 접근하도록 했으니까 유저스의 업데이트 폼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서버를 재시작했더니 로그인 된 정보 사라졌고요. 네, 로그인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개인정보 수정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정으로 이동하면 서블릿으로 이동하겠죠. 서블릿으로 이동했는데 유저스의 업데이트 언더바 폼, 이게 상대 경로로 돼 있다 보니까 유저스 디렉토리 밑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경로로 여기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런 게 좀 귀찮죠. 뭔가 정상적으로 구현 안 됐을 경우에 테스트를 다시 해야 되겠죠. 세션이 서버를 재시작하면서 세션 데이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정으로 넘어갔더니 여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JSP 개발할 때 처음에 좀 생소한 부분인데 익스프레션 랭귀지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익스프레션 랭귀지에서 첫 번째로 접근하는 이 유저는 이 서블릿에서 전달했던 리퀘스트에 담았던 이 키값입니다. 이 유저 이 키값이고, 그러면 키값에 해당하는 유저 객체가 여기에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네임 데이터를 내가 추출하고 싶다. 그럼 네임이 여기 필드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저.name을 할 때 이 네임은 이 유저 객체의 필드 이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필드가 아니라 얘는 여기 보이는 getter 메서드, 이 getName이라는 getter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이 되는 거예요. 얘는 프라이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드로 접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getter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네임을 쓰냐? 이게 자바의 자바 빈이라는 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입니다. 그 규약에 의하면 여기에서 보이는 이 get 메서드를 제거하고 get 메서드 뒤에 있는 이 n이라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꾼, 그래서 소문자의 name이라는 놈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get name을 호출하도록 되는 게 자바 빈의 규약입니다. JSP에서도 이 규약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name을 호출하게 되면 얘는 get nam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꺼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메일도 똑같습니다. 이메일로 접근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get 메서드 제거하고 이를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그 이메일 값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한 다음에 서버를 재시작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메서드를 찾을 수 없다는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저희가 일반적인 컨벤션이 이 필드 네임과 이 get name의 이 부분을 같도록 보통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name으로 접근하니까 이 name이 이 유저 객체의 name 필드에 접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밑에 있는 getter 메서드로 접근한다는 거, 이 점 상당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노출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 입력받거나 아니면 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뭐 노출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제 유저 아이디를, 지금 사용자 아이디는 PK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 수정할 수 없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입력 폼으로 보이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입력 폼이 아니라 사용자 아이디하고 그 사용자 아이디를 그래도 이제 로그인한 사용자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바꾸는데 이제 여기에서 뭔가 회원가입 개인정보 수정을 완료했을 때 이 사용자 아이디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알려줄 때는 HTML 코드에 input 타입에 hidde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할 때 뭔가 사용자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서버에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할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든으로 하면 사용자한테는 보이진 않지만 이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은 되는 거죠. 그럼 서버에서는 이 히든으로 넘어온 데이터를 똑같이 request.get parameter user id 해서 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안 보이죠. 근데 소스 코드 페이지 소스 코드를 보면 그 히든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지기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폼 서브밋을 했을 때 여기에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도 전달이 되지만 이 히든으로 되어 있는 이 값도 서버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개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 수정된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URL은 세이브가 아니라 업데이트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구현된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미 회원가입을 할 때 입력했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해와야 되는데 그 조회하는 데이터를 JSP에서 직접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블릿을 만들어서 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데이터를 조회를 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용자 데이터를 JSP에 전달을 하고 JSP에서 그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JSP가 자바 코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을 때 이 각각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용자 데이터를 조회하고 뭔가 최초에 사용자 요청을 받았던 이 부분 서블릿, 이걸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MVC에서 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에서 뒷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쪽 부분과 인터페이스를 하고 현재 세션이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모든 처리가 끝난 다음에 JSP한테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이 JSP는 단순히 컨트롤러가 전달한 유저 데이터를 뿌리는 역할만 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뿌리는 역할만 하는 JSP를 뷰라고 합니다. MVC에서. 그리고 이 뒷단에서 뭔가 사용자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와 인터페이스를 해서 데이터를 조회해오고 그 데이터를 유저에 담고 이런 핵심 로직을 처리하는 이 부분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VC에서 이 부분 제일 뒷단에 있는 이 부분이 모델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요청을 최초로 받는 서블릿이 컨트롤러고요. 이 컨트롤러가 전달한 데이터를 단지 출력만 하는 JSP가 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VC라는 각각의 역할로 분리를 한 다음에 서비스를 개발하면 좀 더 소스 코드가 명확하고 깔끔해지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대부분, 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죠.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들은 다 이렇게 MVC 구조로 지원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MVC 구조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개인정보 수정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이쪽 로직은 다음 시간에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